오늘 하루도 별것 아닌 한마디 때문에 울컥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주변에선 그냥 넘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반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 지쳐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지침을 인정하고 예민함을 내려놓는 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예민함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플 대로 아프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았다는 거죠. 방법을 적용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아픈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나는 이미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많은, 아주 많은 기준 속에 던져집니다. 몇 살 때 뭘 해야 되고, 남자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여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성인이라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며, 인간관계는 이런 식으로 맺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기준을 학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정답인 것처럼 강하게 믿고 그 기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은 내가 세운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배운 학습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외부 기준에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봐주면 사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충분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과 세상에 정해둔 그 속도, 그 기준에 벗어나면 이미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이 이거 하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앞에 쓰셔서 땡땡아 너무 고생했어. 저로 치면 준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라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만약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내가 가혹하게 나 자신을 밀어붙이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셔도 내 마음에 사르르 녹으면서 안정되고 진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가,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민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습니다.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들은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예민한데 사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아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지 아주 높은 확률로 예민하신 분들은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요. 거기에 벗어나면 수치심, 자괴감, 자책감 이런 것까지 느끼면서 자기가 설정한 자신만의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예민하게 펑 폭발해버린 이런 최악의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기대하는 건 사실 건강한 마음이에요.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괜찮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인 거니까요. 중요한 건 기대가 나쁜 게 아니라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기대는 건강한 마음이지만 높은 기대치는 집착과 욕심을 동반한 나를 괴롭히는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돈이 얼마나 많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간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당신은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은 오히려 해방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너 정말 잘하고 있지만 때론 실수해도 돼. 너도 못하는 날이 있고 실수한 날도 있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날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대단하다, 나 엄청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이런 힘든 시간에 허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면의 전쟁을 하면서 예민함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소중한 사람이다. 그럼 대망의 마지막 3번째에 가기 전에 이런 예민함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턱 막히면서 당장이라 죽을 것 같은 공황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공황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힘드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황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고정 댓글에 넣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공황장애 완치자인 저의 노하우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3번째 방법으로 돌아올게요. 이번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민함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친구 때문이야, 내 여자친구 때문이야, 저 직장 상사 때문이야,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사건, 외부의 특정한 사람, 어떤 상황, 이 내 고통을 만드는 시작점, 내 고통을 만드는 자극인 될 수 있어도 내면의 고통을 만드는 건 사실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이 말이 절대 상대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내 잘못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나처럼 예민하고 짜증나고 힘들어하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가볍게 흘려넘기고 그러려니 하면서 내 삶의 중심을 지키고 그렇게 내 마음의 건강을 챙겨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분명히 똑같이 안 좋고 괴로운 외부 사건을 겪었는데 왜 한 사람은 마음이 괴롭고 예민하고 또 한 사람은 편안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차이는 바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기대 자체를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이 기대를 버린다는 게 따지고 보면 그 누구도 내가 기대한 대로 그 기대에 부응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말 가까운 가족이어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대접해줄 의무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바람으로 가지고 있고 거의 건조를 해보고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를 받고 하는 건 내가 내 뜻이 있는 것처럼 상대도 상대방의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한 렛댐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당신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세상이 꼭 당신의 의견대로 당신의 바람대로 움직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외부 사건은 내버려두고 내가 날 지킬 수 있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기대는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선택에 집중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으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준아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두 번째, 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주세요. 우리 모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소중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 번째, 세상과 타인은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초점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맞춰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실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을 때 그때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나라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보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